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조카를 자식처럼 키우며 모든 걸 내준 큰이모. 그런데 그녀가 돌봐준 조카 부부는 감사 대신 충격적인 요구를 해옵니다. 이 집, 이제 우리 명의로 넘겨주세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죠. 30년 희생의 대가는 고마움이 아닌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낡은 집에 살던 큰이모가 사실은 상상도 못할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부터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8살 정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대신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고 결혼도 못하고 조카들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혼자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낡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저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작은 마당의 화분들에 물을 주고 간단히 차려 먹는 아침 식사가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지난 3월의 일이었어요. 조카 진호가 아내 민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진호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운 조카예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제게 맡겨졌던 아이였죠.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제가 다 댔습니다. 이모, 저희가 잠시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진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옆에 서 있던 민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전세금도 못 구하겠고요. 아이도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진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 제게 매달리던 그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일단 들어와. 우리가 가족이잖아. 민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카 가족이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호와 민지 그리고 5살 된 아들 태우까지. 갑자기 조용하던 집이 시끌벅적해졌죠.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 외롭지 않았거든요. 태우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치마를 잡고 늘어질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제일 좋은 방을 내어주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겼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태우 유치원 도시락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모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던 민지가 점점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모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 도와준다고? 이 낡은 집에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벽지도 다 떨어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나와.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 민지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임시 거처일 뿐이라는 걸. 고마워하는 마음보다는 불편함이 더 컸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동생들을 키우느라 결혼도 못했고 조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뒷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다만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진호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태우를 위해 계란말이도 만들었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모 맛있어요. 태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순수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을 모르는 채로.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었죠.
진호는 그런 아내를 달래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호가 출근 준비를 할 때였어요. 진호야, 오늘 일찍 들어와. 태우랑 놀아줘야지. 제가 말하니까 진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예전 같으면 네, 이모. 감사해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태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안일은 전부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민지야, 빨래 널어둘 테니까 나중에 걷어줘. 네.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했어요. 결국 제가 다시 나가서 빨래를 걷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당연시되어 갔어요. 밤늦게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아니면 이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의 화분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아직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카 가족과 함께 사는 일상이 자리 잡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안치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진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민지가 즐겨 먹는 나물무침, 태우를 위한 달걀 프라이까지 세 사람의 취향을 모두 맞춰가며 상을 차렸죠. 이모, 생활비는 언제 드릴까요? 처음에 진호가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제 연금만으로는 내 식구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조카를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인데 어려울 때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호의 구직 활동은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나중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진호야, 오늘은 면접 없어? 제가 물으면 대충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요.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옆에서 민지도 똑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모든 일을 제가 혼자 했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내 식구 뒷바라지를 하려니 몸이 버거웠어요. 특히 무릎이 아픈 날에는 걸음걸이도 불편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모, 요즘 반찬이 너무 짜요. 민지가 상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부터 싱겁게 할게.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 좀 자주 해주세요. 냄새가 나요. 저는 이미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우만은 달랐어요. 아이는 순수했거든요. 할머니 고마워요. 맛있어요. 태우가 제 손을 잡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걸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태도는 갈수록 당연시되어 갔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이모, 저희 방에 에어컨 좀 달 수 없을까요?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민지의 요구였어요. 에어컨을 사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 내일 전자제품 매장에 가보자. 정말요? 고마워요, 이모님. 그때만큼은 민지도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한 다음 날부터 또 다른 불만이 시작됐어요. 이모, 이 집이 너무 낡았어요. 친구들이 오면 부끄러워요. 벽지도 누렇고 바닥도 삐걱거리고요. 민지는 계속해서 집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인데 그들에게는 그저 낡고 불편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진호도 아내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이모, 저희가 너무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민지 말도 맞아요. 이 집이 좀. 진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릴 때 제 치마폭에 매달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진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풍 갈 때 김밥을 싸서 보냈던 일,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일, 대학 입학식에 함께 갔던 일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진호가 이모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진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내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저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식사 시간에 태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렸는데 할머니도 그렸어요. 정말? 할머니도 가족이구나. 제가 웃으며 말하자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우야, 할머니는 고모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가 따로 있어. 하지만 엄마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잖아요. 그건 잠깐이야. 우리는 곧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민지의 말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쓰라렸어요. 그들에게 저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언젠가는 고마워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채널로 돌려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작게 해줄래? 너무 시끄러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우리도 스트레스 풀어야 해요. 하루 종일 답답한데. 민지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라는 듯이.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가족이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2달째 접어들면서 민지의 본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굴던 그녀가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3명의 여자들이었는데 모두 민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차와 과자를 준비해서 내어드렸어요. 와, 여기가 민지 사는 곳이야? 친구 중 한 명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시골스러우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 민지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 이모 집이라며? 정말 낡았네. 맞아. 나도 스트레스야. 이런 데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서. 민지의 말에 가슴이 쓰라렸어요. 제가 평생 아껴온 이 집을 그들 때문에 내어준 이 공간을 그렇게 말하다니. 그래도 공짜로 살잖아. 좋은 거 아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냥 눈치 보이고 불편하기만 해. 그럼 나가면 되잖아. 나갈 때가 있으면 진작 나갔지. 친구들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지는 저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모도 좀 답답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지 뭐. 맞아. 그리고 계속 간섭하려고 해. 우리가 뭘 하든 신경 써. 저는 그들을 간섭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최대한 눈치 보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던 것뿐인데 그것마저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민지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마치 제가 그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은 중국 음식 시켜 먹어요. 요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아, 가끔은 배달 음식도 먹어야죠. 맨날 집밥만 먹으면 지겨워요. 결국 중국 음식을 시켰어요.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계산했죠.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이웃 박 노인을 만났어요. 박 노인은 이 동네에 40년 넘게 사신 분으로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정숙 씨, 요즘 집이 시끌벅적하네요. 네, 조카 가족이 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 그 진호 말이야? 어릴 때 자주 봤는데 이제 장가도 갔구나. 박 노인의 얼굴에 반가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정숙 씨가 그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학비며 생활비며 다 대주고. 괜찮았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정숙 씨가 특별히 희생을 많이 한 거지. 박 노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가 한 일을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그때 진호가 지나가다가 저희 대화를 들었어요. 박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진호구나. 잘 지내냐? 결혼도 했다며?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박 노인이 진호를 보며 말했어요. 너 정말 좋은 이모를 뒀구나. 어릴 때 너 키우느라 이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진호의 표정이 잠시 머쓱해졌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호의 태도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민지가 또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모, 동네 사람들이 자꾸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뭔가 시선이 좀 그래요. 우리가 얹혀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로는 그들이 얹혀 살고 있는 게 맞았지만 민지는 그런 시선을 받는 게 싫었나 봐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체면이 있잖아요. 저도 결혼한 사람인데. 민지의 허영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걱정하고 정작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진호와 민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돈 모아서 나가면 돼.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 이런 낡은 집에서 산다고 하면. 이모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도와준다고? 우리가 이모 심심함도 달래주는 거 아니야? 민지의 말에 진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속으로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그들에게 신세지고 있는 걸까요? 심심함을 달래려고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가족이라서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무거웠습니다. 밤새 민지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태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 집 구경 오고 싶대요. 그래? 언제? 이번 주말에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돼요? 태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이 집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정작 엄마는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민지가 그 말을 듣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우야,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친구들 초대하기 어려워. 왜요? 할머니 집 넓은데요. 아니야. 다른 친구 집으로 놀러 가자. 결국 태우의 친구들은 우리 집에 오지 못했어요. 민지가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체면 때문에 아이의 순수한 마음까지 꺾어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아이까지 이용해서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 달이 지나자 민지의 불만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 앞에서도 대놓고 집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지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야? 이 집 말이에요.
너무 낡았잖아요. 수리도 해야 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요. 아예 새 집으로 이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지의 말에 진호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이모, 사실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어요. 태우도 크고 있고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요. 진호의 말을 들으니 이상했어요. 돈도 없어서 제 집에 들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새 아파트 이야기를 하다니. 돈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요. 이모. 진호가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 집을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팔라고?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새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이모도 함께 살면 되죠. 새 아파트에서.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집을 팔아서 그들이 원하는 집으로 이사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호와 민지의 제안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다음 날 민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어요. 이모님, 이 집 정말 너무 낡았어요. 보일러도 고장나고 화장실 타일도 다 떨어지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조금 오래된 것뿐이지 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수리하면 되잖아. 수리비로 몇백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럴 바에야 아예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이 집은 내가 평생 살던 곳인데.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은 다들 아파트에서 살아요. 민지는 계속해서 아파트의 장점을 늘어놓았어요. 관리가 편하고 보안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우 교육도 생각해야 해요. 이 동네는 학원도 별로 없고 아이를 핑계로 대니까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태우를 위해서라면 거부하기 어려웠거든요. 며칠 후 진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져온 매물 정보를 보여줬어요. 이모, 이 아파트 어때요? 신축이고 교통도 좋고요. 전단지를 보니 정말 좋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세금이 얼마야? 3억 5천만 원이요. 우리 집 팔면 그 정도 나와? 부동산에서 확인해 봤는데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대요. 진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이 동네 집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럼 남은 돈은? 그건 이모가 가지시면 되죠.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고. 표면적으로는 제게 유리한 제안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혼자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현관부터 시작해서 거실, 안방, 작은 방까지. 곳곳에 제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 거실에서 진호가 숙제를 했고 안방에서 아픈 조카들을 간병했어요. 마당에서는 빨래를 널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도 길렀죠.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가족을 위해서? 이모 결정하셨어요? 며칠 후 민지가 다시 물어봤어요.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좋은 매물 다 나가요. 민지는 계속 재촉했어요. 마치 제가 망설이는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그때 태우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이사 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저는 할머니 집이 좋은데요. 마당도 있고 꽃도 있고. 태우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만큼은 이 집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태우야, 새 집은 더 좋아. 엘리베이터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하지만 할머니 꽃들은 어떻게 해요? 새 집에서 화분으로 기르면 되지. 민지는 아이의 걱정까지 쉽게 넘겨버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나가서 제가 기르던 꽃들을 바라봤어요. 장미, 국화, 봉숭아까지. 오랜 시간 정성껏 갖고 온 것들이었죠. 정말 화분으로 옮겨서 키울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가 코끝에 스쳤어요.
이런 평온한 순간들을 포기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하지만 가족이 원한다면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포용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지와 진호는 매일같이 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민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새 아파트의 장점을 늘어놓았어요. 이모님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민지의 재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듯이. 어느 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지야,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왜요? 새 아파트가 훨씬 좋은데. 이 집에는 내 추억이 다 있어. 너희를 키운 기억들도. 제 말을 들은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모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실 텐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앞으로를 생각하면 아파트가 나아요. 관리비도 일정하고 수리할 일도 없고. 민지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집은 팔 수 없어.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모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내 결정이야. 결정이라니요? 혼자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호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도 미래가 있어요. 태우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럼 너희끼리 나가서 살면 되잖아.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민지가 더욱 격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뭘로 집을 구해요? 처음에 여기 올 때도 그런 사정이었잖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이모님께서 도와주셔야죠. 민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제 집을 팔아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진호가 끼어들었어요. 이모, 민지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앞날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진호의 말에서도 본심이 드러났어요. 결국 둘 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 내 집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언제 집을 달라고 했어요?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같이 산다고? 결국 너희 명의로 하겠다는 거 아냐? 제 말에 민지와 진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핵심을 찔렀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모님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말할게.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민지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들을 다 돌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이 도와준다고 하다니. 뭘 도와줬는데? 심심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그게 도움이라고? 물론이죠. 혼자 사시면 외로우셨을 텐데. 민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얹혀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제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태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랑 왜 싸워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진호가 태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안 싸워.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무서워요. 태우의 말에 민지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모님, 우리 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요. 마치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사실은 민지가 먼저 목소리를 높인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제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내놓으라고 하다니. 잠시 후 진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모,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진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이모, 아까는 민지가 너무 그랬어요. 너도 같은 생각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진호의 변명을 들으니 더욱 서글펐어요. 어릴 때 제게 매달리며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진호야, 나는 이 집을 팔 수 없어. 미안하지만. 왜요, 이모? 이 집이 내 인생의 전부야. 너희를 키우며 모든 추억이 여기 있어. 제 말을 듣고 진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아마 어릴 때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모,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집은 달라.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진호의 말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결국 자신들의 어려움을 제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이모, 요즘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는 줄 아세요? 진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현실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이모. 나가라고 했어. 결국 진호가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민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가족을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만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니 제가 기른 꽃들이 보였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꽃들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만의 비밀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거든요. 아직 그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한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는 아예 저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고 진호도 어색해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이모, 국 좀 더 주세요. 진호가 말하면 저는 조용히 국을 떠서 주었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없었죠. 민지는 더했어요. 제가 준비한 반찬들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반찬이네요. 입에 안 맞으면 따로 해 먹어도 돼. 제가 대답하자 민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신경 안 썼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민지는 말끝을 흐렸지만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그렇게 평가절하 하다니. 며칠 후 더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진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민지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진호야, 친구들 왔다며? 인사드려야지. 저는 거실로 나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진호 이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진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이모, 차 좀 더 진하게 우려주세요. 너무 연해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참았어요. 알겠어. 새로 차를 우려서 가져다 주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트집을 잡았어요. 과일도 좀 더 신선한 걸로 사세요. 이건 너무 말랑해요. 친구들이 민지를 쳐다봤어요. 아마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지야, 괜찮아. 맛있어. 진호가 말렸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손님이 왔는데 이 정도는 신경 써야지. 그때 진호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모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맞아요. 집에서 이렇게 정성껏 대접받기 쉽지 않은데. 친구들의 말에 민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민지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모, 왜 제 앞에서 저를 무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뭘 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무례하게 굴어서 그런 거야. 무례하다고요? 좀 더 잘해달라고 한 게 무례한 거예요? 민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진호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서 들어왔거든요. 이모. 진호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술 그만 마셔. 몸 버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모,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뭔 말? 이모 생각이 좀 옛날 사람 같아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라지만 가슴이 찔렸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은 다 바뀌었잖아요. 이모도 변해야 해요. 뭘 변하라는 거야? 집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너무 고리타분해요. 진호의 말에 민지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모님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 뭐가 나쁜데? 요즘 세상에 안 맞잖아요. 민지는 계속해서 저를 조롱했어요. 제 생각, 제 방식, 제 집까지 모든 걸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정말 창피해요. 창피하면 나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지가 더욱 날썩에 대답했어요. 나가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술에 취한 진호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매일 내 집을 헐뜯고 나를 무시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무시한다고요? 언제 무시했어요? 방금 전에도 창피하다고 했잖아. 사실을 말한 게 무시예요? 정말 이 집 낡았잖아요. 민지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진호도 술김에 거들었습니다. 이모, 민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좀 그래요. 진호의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어릴 때부터 키운 조카마저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정말 나가. 이모, 내일까지 나가라고 했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지가 발끈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갑자기 나가라니. 갑작스럽지 않아.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한계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너희 스스로 생각해봐.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지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이모님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를 길거리에 내쫓으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술이 깨고 나서 사과하러 왔어요. 이모, 어젯밤에 제가 취해서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진짜 술김에 한 말이었어요. 술김에 한 말이 진심인 법이지. 진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술 때문에 본심이 드러난 거였거든요. 민지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무례한 건 달라. 무례하다고 느끼셨다면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민지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정말 나가. 이모 제발. 진호가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짐을 쌌어요.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태우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왜 이사 가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죠. 엄마 아빠가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하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태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도 여기가 좋은데요. 할머니 꽃들도 있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만큼은 이 집을,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태우를 데려갔어요. 태우야, 할머니께 인사하고 가자. 할머니, 자주 보러 와도 돼요? 태우의 질문에 민지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사실상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아이와의 인연까지 끊어버리려는 거였죠. 짐을 다 싸서 나가는 날 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보답하겠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거든요. 민지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이시네.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지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제 집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프기도 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떠나간다는 사실이, 그것도 서로 상처만 남긴 채로.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꽃들에게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한 걸까요?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가족이라 해도 지속될 수 없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베푼 모든 것이 당연시되고 심지어 무시당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조카 가족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 앞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숙 씨, 혹시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아니요, 팔 생각 없어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얼마나 올랐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물어봤어요. 정숙 씨 집 같은 경우에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 네,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이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진호가 말했던 4억과는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누가 집 시세를 물어본 적 있나요? 아, 네. 한 달 전쯤에 젊은 남자분이 왔었어요. 정숙 씨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제 짐작이 맞았어요. 진호가 미리 집값을 알아봤던 거였죠. 그런데 제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얼마라고 했나요?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자꾸 더 낮은 가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진호의 속셈이 드러났어요. 제 집을 싼 값에 넘겨받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제가 거절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방 노인을 만났어요. 정숙 씨, 조카 가족은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네요. 이사 갔어요. 아, 그래요? 어디로? 잘 모르겠어요. 방 노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을 팔라고 하는 바람에 갈등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 녀석이 그랬어요? 방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숙 씨가 그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녀석이네.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가족이면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 노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숙 씨. 방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 애들이 정숙 씨 재산을 알고 있나요? 무슨 재산요? 아, 모르시는군요.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정숙 씨가 이 동네 건물주 중 하나라는 얘기요. 방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숨기려고 했던 사실이 알려진 거였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호가 부동산에서 집값을 알아볼 때 제 다른 부동산들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았어요. 조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절약할 것은 절약했고 일찍부터 부동산에 투자했죠. 지금은 이 집 말고도 상가 건물 2채와 아파트 1채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굳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특히 가족들한테는 더욱 그랬어요. 정숙 씨, 그 애들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 노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진호와 민지가 제 재산을 알았다면 얼마나 분해했을까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이 제 재산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며칠 후 답을 알게 되었어요. 진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 저 진호예요. 왜 전화했어? 혹시 이모가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역시 알고 있었어요.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이모가 이 동네 건물주라고. 진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있었나? 당연히 있죠. 저희가 그걸 알았다면 어쨌을 거야? 진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마 솔직하게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가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더 잘했겠죠. 진호의 대답에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돈 때문에 잘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잘못했다는 거네. 그게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거였어? 진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을 거거든요. 이모, 저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 제발요. 민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진호야, 너희는 돈이 있을 때만 나를 존중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모. 그럼 뭐야?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했어?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됐어. 이제 연락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제 짐작이 맞았어요. 그들은 제가 가진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진호와의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팔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진호와 민지가 원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아, 정말요? 좋은 결정이세요. 금방 팔릴 거예요. 집은 정말 빨리 팔렸어요. 7억에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도심의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고급 아파트였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진호가 어릴 때 쓰던 책상, 함께 찍었던 사진들, 생일 선물로 받은 것들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이사하는 날 박 노인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정숙 씨, 정말 좋은 곳으로 가시는군요. 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조카놈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모를 거예요. 이사한 걸. 박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면 또 찾아올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이사를 마치고 새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정말 깔끔하고 편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이웃들은 정중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진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 집이 팔렸다면서요? 동네 소문을 듣고 알았나 봐요. 그래.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이모, 저희도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만나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만날 필요 없어. 이모, 제발요. 한 번만.
진호의 간청에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진호와 민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가 죄송한데? 저희가 이모님을 무시했어요. 이제야 깨달았구나. 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지의 말에 진호도 거들었어요. 이모,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함께 살자고. 네, 새 아파트에서요. 역시 제 예상대로였어요. 결국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였죠. 왜 갑자기 함께 살고 싶어 해?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동안은 가족이 아니었나? 진호와 민지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니에요. 항상 가족이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민지의 대답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너희는 어디서 살아?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원룸? 네. 반지하예요. 진호의 대답에 조금 놀랐어요. 그들의 현실이 그렇게 어려워졌다니. 태우는? 아이는? 힘들어해요. 친구들도 못 사귀고. 민지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생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살 생각 없어. 이모. 너희는 돈이 있을 때만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가난했다면 지금처럼 찾아왔을까? 진호와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이모님,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지야, 너는 내가 부자인 걸 알고도 왜 그렇게 무시했어? 그건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부동산에서 물어봤을 때 알았을 거야. 민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죠. 설령 몰랐다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너희에게 나는 돈이 전부였어. 사람은 아니었고. 제 말에 그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진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진호야,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청춘도 내 꿈도 모든 걸 포기하고.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심지어 무시까지 했고.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없이. 이모. 진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존중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떠났어요. 뒤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진호와 민지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웃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그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태우 생각이 났어요.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그것까지 제 책임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박 노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정숙 씨, 그 조카 며느리가 동네에서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한테 정숙 씨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돈 있으면서 가족도 안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정숙 씨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도 모자라 욕까지 한다고. 민지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사람과는 정말 함께할 수 없었죠. 그리고 진호도 요즘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쉽지 않나 봐요. 그렇겠네요.
아마 정숙 씨 도움 없이는 힘들 거예요. 박 노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녀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끔 진호가 어릴 때 모습이 떠올라요. 제 치마를 잡고 이모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순수한 아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결혼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진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사과의 말과 함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바로 버렸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몇 달 후 우연히 태우를 마주쳤어요. 마트에서였는데 아이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태우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우야, 잘 지내니?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할머니,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태우야, 엄마 찾으러 가야지. 하지만 할머니. 그때 민지가 나타났어요. 저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우야, 이리 와. 민지는 제게 인사도 하지 않고 태우를 데려갔어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정말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돈 걱정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민님, 아래층에서 찾아온 분이 계신데요. 누구요? 젊은 남자분인데 고모라고 하시네요. 진호였어요.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끈질기게 찾아온 거죠.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들이 결국 서울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진호의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정리된 관계였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이웃 아주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서로 존중하며 지내니까 편해요. 이게 진짜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당연시하고 심지어 무시까지 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존중이 없는 관계는 가족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지금의 저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아요.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믿거든요. 얼마 전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진호와 민지가 고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여전히 남 탓만 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대신 저는 제가 기른 꽃들처럼 천천히 피어나고 있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용기 있게 그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의 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기만 하는 게 미덕은 아니라는 걸.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도록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야 찾은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